대표님, 네. 주말에 버핏도 현금을 많이 늘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희는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주식시장이 정말 큰 패닉에 빠졌고 코스피가 지금 4.5% 정도 하락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의 충격은 정말 좀 심각한 상황이고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주말 동안에 우리 지금 현재 상황을 볼 수 있는 세 가지 관점이라는 측면에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월스트리트예요. 월스트리트 그러면은 이제 금융시장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원래 지금 보면은 경제가 좋으면은 주가가 올라요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경제하고 금융시장의 좀 연결고리가 조금 느슨해졌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경제 환경에 비해서 금융 환경이 워낙 많이 올라버렸기 때문에 주가도 그렇고 채권도 그렇고요. 그래서 영향이 좀 덜한데 얘들끼리 노는 그런 곳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실물 경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메인 스트릿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달리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 월스트리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엔화 이야기가 좀 최근에 많습니다. 엔화가 엄청나게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엔화가 고점 대비로는 달러 대비 벌써 10%나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사람들의 우려는 뭐냐면은 일본에서 엔화를 들고 해외로 나갔던 사람들이 그 돈 다 다시 들고 들어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엔화 강세가 진행되면서 뭐 나스닥이고 뭐고 다 판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저는 이 우려는 약간 좀 과장돼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은 엔화가 강세가 됐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해외에다가 사놓은 그런 뭔가를 팔고 들어온다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미국 국채거든요. 근데 오히려 미국 국채의 가격은 급등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기에는 뭔가 논리가 안 맞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엔화가 강세가 되는데 나스닥이 빠진다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그래서 엔화랑 나스닥이랑 뭔가 상관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만 제 생각에 여기서의 공통점이 있어요. 엔화 강세와 나스닥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올해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가장 많이 했던 플레이다. 그래서 엔화가 강세가 되고 나스닥이 빠지니까 헤지펀드들이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헤지펀드들이 붕괴되고 청산되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 나오는 변동성 확대 국면이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이 월스트리트만 이야기가 됐으면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텐데 잘 아시는 것처럼 실물 경제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정말로 크게 부각됐는데 저도 지난주에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침체 가능성은 확실히 높아졌어요. 그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부정하면 안 됩니다.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긴 했어요. 그런데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기 침체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실업률인데 이번에 발표된 실업률이 물론 4.3%라고 하는 높은 숫자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허리케인 때문에 나오는 일시적인 요인들이 0.2% 정도 반영됐다라고 한다면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경기 침체가 실제로 오잖아요. 그럼 아마 지금 현재 수준보다 10에서 20% 정도의 주가 조정이 추가로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긴장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월스트리트와 실물 경제 이런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워렌 버핏이 주식을 다 팔았다더라, 애플을 다 팔았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심리적으로도 좀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세계가 맞물린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상황은 이런데 시장이 정말 과민 반응하는 건지 아닌지는 좀 지켜봐야 알겠지만 중요한 건 우리의 대응 방법이잖아요. 개인적으로 2020년에 처음으로 애널리스트가 됐는데 애널리스트가 되고 나서 그 해에 가장 많이 읽힌 보고서의 제목이 있는데요. 그 보고서의 제목은 전 헤지펀드 매니저가 드리는 조언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딱 3장짜리 보고서였는데 정말 많이 읽혔거든요. 그 이유는 아마 헤지펀드 매니저는 이런 때 어떻게 했었어? 라는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오늘도 마찬가지로 헤지펀드 매니저였을 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금 비중인데요. 현금 비중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현금 비중을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냐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경기 침체 가능성과 비례해서 늘려가시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필요한 현금 비중을 결정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경기 침체 가능성은 10% 내외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게 시장의 생각이 20에서 30%까지 올라온 것 같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있는 현금 비중을 최소한 이 정도는 확보해 놓고 계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요. 워렌 버핏도 저렇게 주식을 판 거 보니까 현금 경기 침체 가능성 더 높은 것 같은데 나는 50%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현금 비중을 50%까지 늘려도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만약에 현금 비중을 여러분들이 정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비중에 맞춰서 주식을 조정을 하시긴 하되 시장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시지는 말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의 목표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이익을 내야 되겠다라는 욕심을 내면 지금 안 됩니다. 이익을 내야 되겠다, 주식으로 돈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아니고요. 지금은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은 손실을 최소화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대응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어떤 주식을 살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이럴 때는 사지 마시고요. 혹시 팔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으시다면 파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감정에 휩싸여서 그냥 팔아버리거나 그냥 사버리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최대한 내가 미리 생각해 놓은 현금 비중에 맞춰서 조정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면은 무엇을 줄일까에 대한 질문인 거죠. 어떤 종목을 줄여야 돼? 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우선은 펀더멘탈을 생각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좋은 종목이야 라는 것을 생각하시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은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필요하냐? 내가 안 팔고 싶은 거를 먼저 파시는 게 중요하다. 근데 이거는 좀 약간 심리적인 요인인데 내가 안 팔고 싶은 주식은 남들도 안 팔고 싶은 주식일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끝끝내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엇을 줄여야 될까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안 팔고 싶은 주식을 먼저 파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전 헤지펀드 매니저로서 했던 그런 고민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현금 비중을 고민해 보시고 손실을 최소화하겠다는 목표로 어떤 걸 팔 것인지 어떤 걸 줄여서 리스크 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꼭 살아남으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환경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